성경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26일 기미 첫 번째 기사 1493년 명홍치 6년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유고국의 사신을 제천장에서 영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한때의 특은이기는 하나 그 사신 야차랑 등은 앞서도 우리나라에 2번 사신으로 왔던 자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영위가 없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유고 본국의 사람이 아니고 다들 도수를 비로소 왔습니다. 그 도수의 진위도 또한 확실히 알 수 없으니 장근대 영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윤필상 윤호 허정은 의논하기를 예조에서 아랜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이보다 전에도 유구국왕의 사신이 서울에 들어왔을 때 영위하는 예가 간혹 있었으니 제청정에서 선언을 내려 예를 행한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니 윤필상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26일 기미 2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대전과 송록에는 정병이 다 제주를 연마하는 예의에 들어있으니 정병은 처음부터 제주를 시험하여 뽑은 군사가 아니므로 이 앞서도 제주를 연마하지 않고 구습을 따라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또 상분하는 자가 거의 2천 여인이므로 그 수가 매우 많고 본주는 근무가 많아서 번을 당한 2달 안에 시험을 끝내기가 쉽지 않으며 하분한 뒤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기는 어려우니 스스로 원하는 사람 외에도 예전대로 제주를 연마하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윤필상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병조에서 아랠 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대전의 법을 한 가지 폐단 때문에 가벼이 고칠 수 없습니다 하고 허정은 의논하기를 군사의 제주를 연마하는 것은 진실로 좋은 일입니다. 또 대전에 실려 있으니 우선 대전에 따라 제주를 연마하되 부득이하고 불편한 일이 있으면 그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승정원을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조위는 의논하기를 정병은 본래 취지하는 군사가 아니고 그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당분한 2달 안에 제주를 연마하여 시험을 끝내기 어렵다는 것은 참으로 병조에서 아랠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송록의 제석 군사 가계조의 주에 정병은 제주를 연마하여 입격한 자를 가계한다 하였으니 제주를 연마하지 않은 자는 모두 가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조에서 옛 일을 그대로 따라 제주를 연마하지 않은 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 송록을 준행한다면 정병이 된 자는 끝내 가계할 길이 없어져 애써 쌓은 사일이 모두 다 헛되게 버려지게 될 것이니 매우 미편합니다. 해사로 하여금 법을 세운 본의를 상세히 구명하게 해서 다시 의논하게 하여 변통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김은기, 윤숙, 노공유는 의논하기를 대저 군사의 제주를 연마하는 법은 폐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평일에 제주를 연마하지 않는다면 급하게 어떻게 쓰겠습니까? 대전에 이미 제주를 연마하는 법이 있으니 한대의 폐단 때문에 성헌을 가벼이 고칠 수 없습니다. 만약 당분한 사이에 제주를 다 시험하지 못하고 하번한 뒤에 그대로 머물러 제주를 연마한 것에 그 폐단이 적지 않다고 한다면 거둥할 때의 시를 제의하고는 비록 정사하는 날이라도 당상 일원이 도총관과 함께 생낭청을 거느리고 제주를 시험하는 일을 폐기하지 말 것입니다. 또 일이 없는 날에 3소에 나눠 시험하면 2달 안에 시험을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수가 매우 많다고 한다면 군사를 쓸 때도 보병은 병기를 지니지 않을 때가 많으니 보병을 제외하고 기정병만을 시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봄, 가을의 도시처럼 일이 번거로울 때 기한에 미쳐 시험을 끝낼 수 없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취품하여 정지시키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한삼은 권경우는 의논하기를 병조에서 아랜 대로 시행하소서 하니 노사신의 의논을 따랐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27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의정부 영의정 윤필상 등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우택이 흡족하여 농사가 풍성하니 창간대 복서나 솥산이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겠다 하였다. 윤필상이 등이 또 아래기를 이 품위상의 접자서는 관상감에 소속되는 것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명과학, 지리학이라면 몰라도 전무닥은 그 임무가 가볍지 않아 정통한 자는 청요한 벼슬이라도 소용을 허가하니 예전대로 소속시키지 않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선조실로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28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의건부의 사례기를 급제 유경이 유식한 조관으로서 사관원에서 자기를 논박한 것을 분하게 여겨 도리어 정석견은 묵은 혐의가 있고 이 덕승은 허물이 있다고 논하여 보복하려 억교한 죄는 율문에 의하면 결장 100 도 3년에 처하고 고신을 죄다 추탈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이 급변은 의논하기를 계본대로 시행하되 장은 성상께서 재단하시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윤호, 허정, 정문영, 유진은 의논하기를 계본대로 시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런 조사가 한 짓이라 하여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유경은 공신의 자손이니 특별히 장은 속 바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로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28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동지중추부사 성건이 상소하여 패단을 아뢰기를 이른 신이 들으니 유구구의 사신이 보물을 많이 가져와서 그늘에 서울에 들어올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호조에서 구경의 3배가 모자란다 하여 상인에게 배를 바치게 하고 경상도의 포수에 있는 구리를 화원현으로 옮겨서 갚는다. 이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모두들 거친 배를 바치고 몰래 포소에 가 뇌물을 많이 써서 구경에 적합한 품들이 좋은 구리를 죄다 가려서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친 포화는 비록 외인에게 주더라도 다들 기꺼이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니 장차 쓸데없이 쌓아두게 될 것입니다. 구경을 한번 외인에게 소모하고 다시 상인에게 소모하니 어찌 옳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외인이 가져온 물건은 구경에 가장 기묘한 것을 가려서 무역하고 그 나머지는 사무역하도록 허가하되 구리로 배를 사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정이 있는 재물로 끝이 없는 욕망에 응하여 장래의 패단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유구국에서 처음 사신을 보낼 때에 국가에서 그 의리를 삼아여 멀리 온 것을 아름답게 여겨 특별히 후하게 대우하였는데 그 뒤로 후한 이익을 얻으려는 여러 곳의 외인들이 반드시 저들의 도수를 빌어 그 사신이라 하고 오니 그 나라의 사신이라도 낱낱이 후하게 대우할 수 없는데 하물며 빌린 것이겠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바라는 바를 위로하려고 구경에 허비되는 것을 헤아리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다. 또 도이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는 것은 호망을 삼가고 늘 경비를 엄하게 하여 임기응변한다면 쉽게 제압하여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년의 왜구가 자주 침범하여 백성들의 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은 마음대로 죽이는 것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잃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먼저 도주에게 외적을 죄다 죽이겠다는 뜻을 하유한 뒤 재진에 신칙하여 잡게 한다면 반드시 능히 분격할 것이고 적은 변경에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려 말기에 기강이 무너져 변방에 방비가 없으므로 왜구가 마치 무인지경을 들어오듯 와서 백성을 죽였으나 우리 조정은 열성께서 서로 이어받아 변방의 일을 강구하여 빠뜨리는 계책이 없게 하셨으므로 연해지에 진보가 서로 잇따랐습니다. 우리 형세는 이처럼 믿을만한데 한갓 변방의 말썽을 일으킬까 염려스럽다 하여 후하게 대접하기만을 일삼으니 신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혹 바닷가에 사는 백성을 내지로 옮겨서 보존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것은 그런 계책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은 오로지 고기잡이를 일삼는데 사는 곳이 바다에서 멀면 그 생업을 잃을 것이니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잠시 내지에 성을 쌓는 일을 놓쳐 그 힘의 반을 써서 각각 바닷가의 땅에 연대를 높이 쌓고
그 중에서 장실한 자를 가려 방포를 익히게 하고 또 활쏘기를 익히게 하여 서너 사람이 번갈아 올라가 망보게 하되 저기 와서 침범하면 멀면 포를 쏘고 가까우면 화살을 쏘고 다가오면 돌을 던지게 하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기 감히 쉽사리 침범하지 못하고 그곳의 진장도 제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적의 배를 댈 만한 곳은 몇 군데가 있는데 이미 다 진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배를 댈 만한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도 연대를 쌓아 번갈아 후망하되 불을 넣고 각을 불어 즉시 변진에 알리기를 마치 중국과 같이 조치하며 장수를 가리고 군주를 연마시켜 적을 만난 듯이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때때로 이를 아는 청렴하고 간명한 대신을 보내 변방을 순행하며 살피게 하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방에는 반드시 걱정할 것이 없을 것인데 어찌 우리 재물은 다 없애어 끝이 없는 패단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들으니 요즘 대조를 병조에서 되도록 가볍게 제주를 시험하여 입속하는 경우가 많다 합니다. 그렇게 하는 까닭은 무릇 사역하는 곳에 군인이 모자라서 그 패단을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의 보인과 제업의 관속인이 어려운 일을 피하여 쉬운 데로 가느라 앞다투어 입속하므로 이 때문에 군사에게는 보정이 없고 고을에는 아전이 없으며 그 패단이 적지 않습니다. 또 들으니 장용위는 액수가 적고 채아가 많으므로 사만하여 거간하여야 할 자일지라도 그 녹을 이롭게 여겨 천장을 바치지 않는다 합니다. 그런데 병조에서 그 배단을 알고 그 수를 채우려고 각도의 절도사로 하여금 가려서 올려보내게 하고 경중에서도 가린다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군사의 보정이 빠져서는 안 될 신력이 있는 자가 반드시 많이 입속할 것이니 동쪽을 흘러서 서쪽을 채우는 것과 같이 되어 도리어 어지럽게만 될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대조론 전례에 따라 제주를 시험하여 힘이 약한 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장용의 사만된 자는 억지로 거간시켜 신력이 없는 사람으로 점차 수를 채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전일 경련에서 대간이 물가의 여러 고을에 제목을 사서 나르는 패단을 아뢰어 경강에서 무역하여 관민을 편하게 할 것을 청하였는데 이제 들으니 경강에서 제목을 사는 값이 전보다 훨씬 비싸다 합니다. 그러나 관에서 무역하면 좋은 것을 골라서 억지로 가져가서 사사로이 서로 매매하는 편리만 못하므로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아 경강까지 가지 않고 곧 중도에서 판다 합니다. 또 무역하여 쓰는 것은 배단이 없는 듯 하더라도 우선 한때 쓸 것을 갖춘다면 괜찮겠으나 오래 시행할 만한 방책은 아닙니다. 신이 들으니 제목이 나는 곳은 많지 않다 하는데 금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베어내는 것을 허가한다면 매매하는 것이 그치지 않아 몇 년 안가 제목이 거의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국용을 어떻게 이어가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제목이 있는 산군을 조관을 나누어 보내 살펴서 금한을 정하고 사표를 분명히 세워 상세히 치부하여 베는 것과 불을 금하되 범하는 자가 있으면 엄중히 처벌하고 수령, 산직을 아울러 논지한다면 사사로이 베는 자가 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국용을 헤아려 각각 그 고을에 분정하되 제목의 수를 헤아려 베어 근방에 사는 백성을 뽑아 포구에 나가 물에 흘려 내려보내게 하고 그 공부는 일체 다 면제하여 주면 백성이 몹시 고달프지 않을 것이고 제목이 모자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신이 또 듣건대 연의 여러 섬에는 매를 만드는 제목을 단속하는 것이 소홀하므로 매매하는 무리가 거의 다 베어 없앴다 하니 이것은 염려스럽습니다. 이것도 아울러 치부하여 한건은 그 고을에 한건은 관찰사에게 한건은 공조에 나누어 두고 여러 섬에는 해마다 전마 별감을 여러 산에는 공조를 시켜 낭청에게 위임하여 보내어 엄하게 살피도록 하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뒤에야 영구하게 안전한 개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사로운 곳에서 쓸 제목이라면 경중에 쓰는 공조에 고하고 외방에 쓰는 관찰사에게 고하여 그 집이 있고 없는 것을 밝혀보고서 금산 외에서 제목수를 헤아려 제급하게 하여 한결같이 고래를 따르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병조에서 이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연대를 더 설치하는 일은 왜구가 변방을 침범하면 모두 죽이고 용서하지 않는다고 이미 도주에게 일렀으니 지금 사신을 보내어 다시 유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또 제진, 제포의 요예차에 그 형세에 따라 각각 봉수를 설치하였으므로 좋지 않은 방도에 빠뜨린 계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연해의 진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연대를 자주 설치하고 주민을 징발하여 늘 올라가 망보게 하면 농사에 방해가 되어 생업을 폐기하게 될 것이니 실로 경구의 계책이 아닙니다. 팽배대졸 장룡리를 점차 충정하는 일은 전에는 팽배대졸은 월병을 쓰고 사역하고 정병은 단지 시위만 할 뿐이었는데 요즘 와서 영서는 잠은 많으나 대졸은 수가 적어 그 일에 이바지하기에 모자라므로 어쩔 수 없이 정병도 아울러 사역하게 되어 사체를 크게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팽배대졸이 다 그 수를 채우게 되면 위사와 역졸이 각각 제1에 종사할 것이므로 저는 이미 전교를 받아 시험하여 뽑았습니다. 또 대전에는 장용회 원액이 600인데 사람들이 소속되기를 좋아하지 않아 점차 수가 적어졌으므로 두 번으로 나누어 번갈게 하니 조정 때부터 시하는 군사를 어찌 그 수를 헛되이 부리고서 고의로 채우지 않았겠습니까? 또 대전의 군사의 보인으로 취지에 합격한 자는 군사에 입속하는 것을 허가하고 또 제업의 관속인도 제주를 시험하여 뽑는 것을 허가하였고 보인, 관속인은 정군의 예가 아니므로 더 연장하거나 신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빈자리가 나는 대로 충정하였는데 어찌 채워 차출하기 어렵다 하여 정군에 입속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겠습니까? 위의 조열에 아랜 것은 모두 거행할 수 없으나 경계 여러 고을 중에서 용인, 진위, 포천, 양지, 죽산, 파주, 고양, 양주, 장단, 영평, 이천, 마천, 마전, 고양, 양주, 장단, 영평, 이천, 마전, 양천, 지평, 적성, 과천, 금천, 교화, 가평, 양성, 음죽 등의 고을만은 조자남이 더욱 심하고 사람이 모자라니 이 뒤로 관속에는 모두 시제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영돈형 이상과 의정부의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윤필상 이급의 노사신 윤호 허정 정문영 요진은 의논하기를 아랜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이철견은 의논하기를 아랜대로 시행하소서. 다만 제2조의 팽배 대졸 장룡인을 취재하여 뽑는 등의 일은 참으로 성근이 아린 것과 같으나 안대의 폐단 때문에 경험한 구장을 갑자기 고칠 수는 없겠습니다. 만약 각사의 조례 나장이나 각관의 일수 같은 고역하는 무리들이 어려운 일을 피하여 쉬운 데로 가서 죄에다 입숙한다면 장차 어떻게 그 수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제4, 제읍의 백성의 수가 어찌 둘은 넉넉하여 이른바 동쪽을 흘러서 서쪽을 채우겠습니까? 아니 병조에서 아랜 것을 따랐다. 선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29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남유리와 쌀에기를 양전은 일이 매우 중대하므로 20년에야 한 번 고쳐 청량하니 경찰관을 마땅한 사람을 얻지 못하여 잘못 청량하면 20년 동안 백성이 그 폐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도, 전라도, 양전, 도해 및 타량 경찰관인 자는 중에서 다들 맞지 않는다는 소리가 분분합니다. 신들이 그 성명을 보니 미열한 자도 있고 광망한 자도 있고 서린 자도 있고 이전으로서 거간한 자도 있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청간에 개정하소서 하고 사관한 정은 민수겸도 와서 아뢰니 전교하기라. 양자는 관계되는 바가 큰데 경찰관이 과연 다 미열하다면 매우 옳지 않다. 양사는 경찰관의 이름 아래 그 허물을 써서 아뢰라 하였다. 선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1일 개하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황계옥이 와서 아뢰기라. 양정 경찰관 가운데 선무랑 이일동 행사용 남손 부사과 황배구는 열등하고 전사직 김당 사과 권요는 광망하며 병결교의 정주남 정병 선무랑 정치 이전 전사직 황준경은 서얼이고 전라도 도의 경찰관
경차관 전 판관 이연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미뤄보면 신들이 알지 못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국문하기를 청하며 이조의 관리도 아울러 개정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경찰관의 내력을 써서 아랜 후에 마땅히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성전시로 279권 성종 24년 6월 1일 개하 두번째 기사 이계동을 자헌대부 한승부 판윤으로 이세자를 자헌대부 경기 관찰사로 강귀선을 통정대부 2조 참의로 김심을 통정대부 오문관 부재학으로 권근을 가선대부 행성균관 대사승으로 박근을 자헌대부 지중추 부사로 안침을 가선대부 동지 중추 부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2일 갑자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점사를 보다 집이 이균이 아뢰기를 대전 외에 주리와 교령이 번잡하여 또 속록을 편찬하여 이미 반포하였는데 이제 다시 수교가 있으니 법이 쇠털같이 많습니다. 만약 부득이 고쳐야 하고 세워야 할 법이 있다면 해조는 예조에 보고하고 예조는 의정부에 보고하여 상세하게 의논하여서 법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승본군 정윤조가 아뢰기를 조례와 교령이 번잡하여 아침 저녁으로 바뀌므로 백성들이 법을 알지 못해서 따를 바가 적당하지 않으니 이 말이 옳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반포한 속록이 세밀한데 어찌 다시 법을 세울 일이 있겠는가? 만약 고칠 만한 것이 있으면 마땅히 지비가 아랜 바대로 하라 하였다. 이균이 또 말하기를 요즘 여러 관사의 문안을 주호관들에게 나누어 주고서 직접 아뢰게 하는데 비록 참봉이라처럼 낮은 직책이라도 참여하게 되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공사가 번다 하여 색승지가 제때에 아뢰고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지체될까 염려하여 나누어 주었을 뿐이다 하자 이균이 말하기를 이보다 앞서는 더러 홍문관의 관원에게 나누어 주고서 아뢰게 하였었는데 지금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서 나누어 주므로 일에 경험이 없는 자는 혹은 부용에게 묻기도 하고 혹은 소송한 자와 서로 통하기도 하니 이는 매우 옳지 않습니다. 형방승지가 만약 감당할 수 없다면 이방승지나 공방승지가 일이 없을 경우 또한 나누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이 균이 또 아뢰기를 지금 타량 경차관에는 서리로서 거간한 사람과 갑사 정병이 모두 참여합니다. 경차관은 복명사신인데 어찌 같은 무리를 임명해서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수가 너무 많아 이조에서 그 사람들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다 하자 정은 민수겸이 아뢰기를 지금 양전을 한때에 같이 시행하므로 경차관의 수가 많은데 어찌 하나하나 적당한 사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1년에 한도를 측량한다면 일이 번거롭지 않고 경차관도 적합한 사람을 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 물으니 우찬성 정문영이 아뢰기를 나라에 혹은 일이 많기도 하고 혹은 흉년이 들기도 하여 양전의 연한이 이미 지났는데 만약 금년에 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또 이와 같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한때 모두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두 회에 나누어서 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경차관을 어찌 모두 적당한 사람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무령공 유자강은 아뢰기를 나라에서 한 관직을 위하여 사람을 택하는데도 오히려 적당한 사람을 얻지 못할까 염려하는데 한차 지금 경차관이 거의 200명에 이르니 어찌 하나하나 적당한 사람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경차관이 비록 현망하다 하더라도 그때 임박하여 전지품 등의 고허를 살펴서 측량하는데 어찌 수령처럼 두루 알 수 있겠습니까? 신은 수령으로 하여금 전지를 측량하여 전적을 만들게 하고 순찰사가 가서 그것이 마땅한지 여부를 살피되 만약 착오가 있을 때는 제서 유의 율로 논한다면 양들이 거의 정밀해지고 배단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자 정현조와 정문영이 아뢰기를 수령은 일이 많은데 어느 여가에 겸하여 다스리겠습니까 하였다. 민수겸이 또 아뢰기를 응사는 제아직으로 대전에 기록되지 않았고 속록에도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수교로 제수하셨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내 응사는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외의 응사는 제아를 두지 않아도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응사를 두는 것은 유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전신과 양진을 내 진상을 위하여 짐승을 잡기 때문이다 하였다. 성주시로 279권 성종 24년 6월 2일 갑장 두 번째 기사 우의정 허종이 와사르기를 이 형이 죽은 일을 신이 널리 들어보니 이 형은 강수인에게 살해된 바가 아닐 것이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 일에 관련된 사람으로 허영은 신의 사촌이고 묘동은 신의 종입니다. 처음에 중동의 아비가 묘동의 어미를 꿰어 말하기를 강수인이 타살하였다고 공초를 바치면 옥사가 쉽게 끝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묘동의 어미가 신에게 계책을 묻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마땅히 사실대로 대답해야지 진실이 아닌 일로 공초를 바칠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 그 후 허영이 추액을 당하여 의금부에 갔더니 중동의 아비가 또 허영을 꿰어 말하기를 이 형이 강수인과 서로 다툰 후에 이 형이 즉시 중동의 집에 가서 이야기한 일은 당신이 직접 보았다 하더라도 공초를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합니다. 신의 생각에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 가운데 강수인이 타살하였다고 공초를 바친 자들은 모두 중동의 아비의 꾀임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 형의 어미도 상언하기를 강수인이 명백히 타살하였습니다 하였으니 또한 중동의 아비의 꾀임을 듣고서 그러하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중동의 아비가 이와 같이 꼬인 것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만약 강수인이 죽였다고 말한다면 옥사가 쉽게 끝날 것으로 여겨 그러하였겠습니까? 아니면 중동과 이영이 평상시에 서로 친하였기 때문에 만약 강수인을 달아나게 했다가는 자기가 죽였다고 여길까 하여 그러하였겠습니까? 그 실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강수인이 타살하였다면 이 일에 관련된 사람이 어찌 강수인을 위하여 이처럼 심한 더위에 장을 참고서 승복하지 않겠습니까? 또 강수인이 이 형과 큰 길에서 서로 다투었는데 어찌 보고 들은 자가 없겠습니까? 세종조에도 이와 같이 애매한 일이 있어 율형서를 만들어 중외에 반포하였었습니다. 지금 이 옥사도 애매한 듯한데 형신을 받는 자가 상당히 많으니 죄 없이 죽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신은 나라의 정사를 듣는데 참여함으로 피험한다고 해서 들은 바를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아랜 것입니다. 이 옥사는 매우 중하니 상간대 대신을 특별히 보내어 공문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의금부의 당상관을 불러서 정성의 아랜바를 들어주고 자세하게 분간하도록 하라 하였다. 의금부 판사 이철견이와 싸르기를 이 형은 나이가 23세이고 몸도 건장한데 강수인은 나이가 겨우 16세이고 또 약하니 이 형은 아마도 강수인에게 살해된 바가 아닌 듯합니다. 이 형은 바로 종실의 아들이어서 옥사가 가볍지 않습니다. 신들은 우둔하고 용렬하여 사실을 알아낼 수 없으니 청가대 다른 제사장에게 특별히 명하여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들은 정승이 아랫말을 혐의하지 말고 다시 거리낌 없이 국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3일 얼죽 첫 번째 기사 도승지 조비가 아르기를 어제 신이 연원전에 나아가 반찬과 장의 종류를 검사하였는데 싱겁거나 너무 짜기 때문에 국의 맛이 매우 나빴습니다. 또 스이는 그릇 가운데 횟수가 오래되었거나 더럽고 깨진 것을 회사에서 즉시 고치거나 버리지 않았으니 상근대 주문하도록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장의 맛이 어찌 짜고 나쁘게 되었는가? 가지고 오게 하라. 내가 장차 맛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회사의 관리를 불러서 그 이유를 묻도록 하라 하였다. 연원전은 덕종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성종 2년 1471년에 성종이 그의 생부인 의경 세자를 덕종으로 추존하고 문소전에 모시려 하였으나 덕종은 예종과 형제가 되고 또 즉위하지 못했으므로 함께 문소전에 들어가면 옳지 못하다여 따로 연원전을 세워 그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선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3일 얼측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김사원이와 싸르기를 양전 도회 경차관 가운데 김이정은 전에 형조 난관으로 있을 때 선상한 자를 외람되게 거느린 일로 죄벌을 당하였습니다. 구치강은
천문학 출신으로 동반직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박사환은 장인이 이미 첩으로 삼은 사람을 자기의 첩으로 삼으려 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죄부를 당하였습니다. 이연은 전에 안주 판관으로 있을 때 죄부를 받아 파직되었으며 성품도 경박합니다. 도회는 타량에 비할 것이 아니니 반드시 물망이 있는 자를 택하여 임명해야만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리양 경차관 가운데 김석공, 황준경, 변찬, 윤성손, 백인손, 신질, 신적은 용렬하고 권호인, 권탁은 광망합니다. 나석강, 이기손, 임백건, 견말달, 정승로, 조윤옥, 김채, 임영무와 별시위, 구숙형, 황임, 갑사, 정준함, 김석수, 정병, 황배구, 겸사복, 정치는 서리로서 거간한 자입니다. 이조에서 전담하여 상세히 살피지 않아서 외람됨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청컨대 공문하도록 하소서니 전교하기라. 김희정은 실로 바꿔서 임명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나머지는 마땅한지 여부를 두 순찰사와 이조로 하여금 함께 의논해서 아뢰게 하라. 경찰관은 그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각기 아는 바를 첨가하므로 과연 전부 적합한 사람은 얻을 수 없는 것이지 어찌 사정이 있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4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황계옥이 와서 아뢰기라. 양정 경찰관은 비록 그 수가 많아서 모두 적합한 사람을 얻을 수 없다고 하나 일이 없는 조관도 있고 조남 조사도 있으며 더러 무과 출신이나 생원 진사로서 직책이 있는 자, 성중관으로서 재간 있는 자도 많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관이라고 말하는 자는 조관이 겨우 10분의 1이고 거의 다 충순이, 충찬이, 충의위, 별시위, 족친이이며 심지어 정병, 갑사, 이전, 서을도 그 안에 참여하고 있으니 비단 양전 한 가지 일에 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욕되게 하고 조정을 수치스럽게 함이 심합니다. 도의 경찰관 박사화는 연로하고 이연은 경박한데 이러한 무리들은 일에 임하여 장차 10부를 10결이라고 상등을 하등이라 하여 백성들이 끝없는 해를 입을 것이니 매우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조에서 주의하는 것의 모람됨이 이와 같은데도 지금 추국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이는 정조의 허물을 옹호하고자 하여 백성의 일을 중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이므로 신은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예로부터 제왕이 어찌 백성의 일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재상의 허물을 옹호함이 있었겠는가. 대간이 처음에 말하기를 정병설이 첩자 등이 모두 경찰관이 되었습니다라고 하기에 내 생각에도 이조에서 잘못하였다고 여겼었다. 그런데 이조와 순찰사의 말을 듣고 또 조계에서 재상의 말을 들어보니 경찰관은 그 수가 거의 200명이나 되어 전조에서 실로 적합한 사람을 세밀히 가릴 수가 없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생제는 용서를 베푼다라고 하였으니 이제 어찌 사정이 없는 일을 가지고 반드시 재상을 공문할 수 있겠는가? 양제는 관아에 편리하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바로 백성에게 편하게 하고자 함인데 내가 어찌 백성의 일을 가볍게 여기겠는가? 다만 박사화는 연로하고 행동이 천박하며 이연은 경박하니 이는 이조에서 알 수 있을 터인데 차정하였으니 추국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부는 전지의 면적과 수확량을 표준으로 하는 관세의 단위다. 양전척으로 1척 평방을 파라고 하고 18을 1소, 10속을 1부, 1부를 1결이라고 하였다. 생제는 과실이나 재난에 의하여 범한 죄를 말한다. 성종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4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사관원장은 김사원이 와서 양정 경찰관을 함부로 제수함이 적당하지 않다는 이의를 아뢰고 또 김희정은 일찍이 탐호한 것으로 죄부를 받았으므로 도의 경찰관이 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논하였다. 전교하기를 김희정을 받고 임명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5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예조판서 노공비리와 사례기를 김파회는 신의 첨남으로 김파의 종이 웅천에 사는데 집이 제포에 가깝습니다. 지난 신해년에 김파회가 장차 종을
웅천에 보내려 하면서 노공을 받고는 노비의 집을 완호해 주도록 제포 첨사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신에게 청하였으므로 신이 그 청에 따라 편지를 써서 주었었습니다. 이번에 들으니 보현 등을 추국할 때 이 일도 탄로났다고 하므로 황공함을 금할 수가 없어 대죄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만약 일이 불법에 관계된다면 대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는 다만 보통 있는 일이니 대죄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노공은 노비로서 독립된 호를 이루고 있는 경우 신력 대신 바치던 공물 노비공을 말한다. 성주시로 279권 성종 24년 6월 5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충청도 경찰관 정숙지가 와서 복명하였다. 이나여 아래기를 지난 기유년에 신과 봉상시 주부 노모가 함께 경상도에 가게 되었는데 노모가 신보다 앞서 밀양에 갔다가 얼마 안 돼 병사하였습니다. 신이 근래에 청주에 도착하여 도사 정윤과 서로 이야기하다가 노모가 죽은 데 말이 미치자 정윤이 말하기를 그때 노모가 술에 취하여 기생과 같이 누웠는데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노모의 음경을 베어 죽였습니다. 밀양부사 허혼이 듣고 면허를 써서 시체를 두껍게 싸 피가 밖으로 보이지 않게 하고는 노모가 데리고 간 봉상시 서리와 그 종에게 뇌물을 후하게 줘 탈로 내지 말도록 주의하였다고 합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이 말은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하니 정윤이 말하기를 연원도 찰방 광필에게서 들었는데 광필은 바로 노모의 사촌형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또 충주 교수 김수연을 보고 물었더니 정윤이 말한 바와 같았습니다. 아니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노무는 공명상신으로 온통함이 이와 같았으니 비록 사유를 지났다 하더라도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승정원에서는 즉시 공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봉상시의 종 고음금을 붙잡아왔다가 물으니 고음금이 공초하기를 지난 기유년 7월에 노모가 본시의 주부로 있을 때 신주목 작벌 경찰관으로 경상도에 가게 되었는데 종이 수행하였었습니다. 본도에 이르자 예천 기관 이세균 풍기의 일수 백산도 노모의 행차를 따랐습니다. 11월에 밀양부에 도착하여 7, 8일 동안 머물렀는데 노모가 상지관 손령과 율림에 가자 부사 허혼이 와서 술자리를 베풀고 종이토록 마쳤습니다. 밤 이고에 파하자 기생을 데리고 걸어가서 동쪽 상방에 이르는데 부사가 다시 술자리를 베풀고자 하니 노모가 몸이 불편하다고 말하고서 기생과 함께 방 안에 들어왔으므로 종은 잠자리를 펴고 물러 나왔습니다. 다음날 장차 다른 고을로 향하려고 종이 전대를 차려 가지고 먼저 떠났는데 겨우 오리를 가져 어떤 역자가 돌아오도록 불렀습니다. 종이 돌아와 노무를 뵈니 노무가 두통이 있다고 하면서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세가 점차 심해져 코에서 피가 나와 그치지 않다가 7, 8일이 되어 죽었습니다. 자, 정교하기를 이 초서를 보건대 정숙지가 말한 바와 상당히 틀리니 의금부에 회부하여 공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런 일이 있어. 상지관은 관상감 소속의 지리학을 전공한 관원으로 대궐 자리, 능자리 등의 지상을 보는 벼슬아치이다. 성조실로 279권 성종 24년 6월 6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유구구강 상원이 범경을 보내어 내빙하였는데 그 서계에 이르기를 유구궁한 상원은 조승구강 전하에게 엎드려 아뢰입니다. 삼가 우리 작은 부용의 나라를 큰 섬이라고 여겼었는데 근래 일본의 갑병이 와서 빼앗고자 하므로 이로 인하여 전사한 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싸움할 때마다 이긴 것이 10중 8구여서 천리에서 적의 예봉을 꺾었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우리나라는 5산에 명찰을 세워 모두 장전을 두고 매일 중의 무리에게 명하여 번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황가의 만세를 기도하여 올리게 하였더니 그 귀한 상서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진전의 제부에서 가호한다라고 설명되지만 또한 황가의 후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빌고 또 빕니다. 그러므로 장전의 복된 틀을 거듭 정하고자 하는데 대개 우리나라 작은 곳
작은 우리나라는 쓸만한 좋은 제목이 부족합니다. 귀국의 훌륭한 물건을 내려주시어 창건하기를 삼가 원함으로 사선을 보내는 것입니다. 면포 약간필, 백조포 1,000딜, 호피, 표피 200장 이러한 언사를 받게 되면 사선을 남만에 보내어 자단과 화리로 대들보를 만들고 연화로 지붕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박물의 조목은 별폭을 갖추었습니다. 후추 500건, 대도 100파, 복단향 200건, 정향 100건, 오매 300건입니다. 상인들이 매물은 동철, 사어피, 주홍입니다. 이 매물들은 우리 작은 나라에 무너진 절이 있어 이름을 천룡사라고 하는데 지금 이를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건너가는 것 두세 가지입니다. 원하건대 선례대로 내려주시기를 허용하신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또 아차랑을 보내어 내빙하였는데 서계에 이르기를 대저 생각한데 상방의 선정은 인자함이 안에서 넘쳐 화의가 그 교화에 모두 복종하고 언택이 외방에 퍼져 사회가 그 덕을 우러러봅니다. 그러므로 귀국은 우리 고을과 비록 만리의 바다에 떨어져 있지만 제 마음은 항상 무엇별이 북극성을 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하여 수차 사선을 보내어 편안하신지를 여쭈었으며 또 중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대장경을 내려주셨으므로 즉시 안국 선사에 두고 만세토록 국가의 징계한 보물로 삼을 것이니 손뼉치며 즐거움이 지극하고 말로써 이루 미칠 수 없어 매우 다행하고 다행입니다. 삼가 만분의 일의 예라도 펴고자 하여 대궐 아래에서 엎드려 배례를 바치도록 하는 것이니 살피고 살펴주십시오. 헌납할 박물은 별풍에 갖추었습니다. 단목 300건, 후추 200건, 정향 100건, 오매 200건, 납철 100건입니다. 상일의 매물은 황금, 동철, 목향, 주홍입니다. 저 상인의 매물은 선례에 맡겨 허용하시나면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두 사신은 같은 날 서울에 들어왔다. 부용은 천자에 직속하지 못하고 제위에 부속한 작은 나라를 말한다. 장전은 절에서 경문을 수장하는 곳집을 말한다. 번전은 책을 읽어 전합니다. 자다는 열대 지방에서 나는 교목을 말한다. 성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6일에는 무진 두 번째 기사 성공감제조 한치영과 공조판서 여자신 등이 제천점을 영조할 형세를 그려서 올렸다. 이어서 아래기란 이 점들은 중국 사신이 와서 구경하는 곳이고 또 의가가 이곳에 거동하여 수전을 보는 곳이니 그 영조를 중들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청가대 공조 호조 성공감의 낭청 가운데 한 사람을 대가에 왕래하면서 살펴보게 하소서니 전가하기를 지금 만약 조관을 시켜서 살펴보게 한다면 모르는 자는 나를 보고서 구경하고 놀기 위하여 그 일을 중하게 여긴다고 하지 않겠느냐 하였다. 한치영 등이 다시 아뢰기를 이는 진실로 공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들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조관을 보내어 역사를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전가하기를 공조낭청으로 하여금 역사를 감독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6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명 황계옥이 와서 아뢰기를 전라도와 경상도의 양정 경차관은 이조에서 애당초 순찰사와 함께 논하여 의망하였었는데 이제 이조의 외람된 죄를 국문하도록 명하셨으니 청컨대 순찰사도 아울러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9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사례기를 유구국의 사신은 모두 본국인이 아니고 바로 중간에 쌍판하는 무리입니다. 신들이 지난해의 서계와 이번에 가져온 서계를 가져다 보았더니 인문이 잘못 달랐습니다. 야차랑은 지난해에도 내조하였으니 이는 필시 구주 사이에 살면서 도수를 위조하여 이익을 내리는 것을 일삼는 자일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혹시 이와 같다 하더라도 어찌 드러내어 말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 회답하는 서계에 도장이 같지 않다는 뜻을 대략 말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하여튼 미주범들. 성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9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서북면 도원수 이익의꾼이 와서 복명하였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방하는 여러 가지 일은 어떠한가 하니 이 극균이 아뢰기를 신이 추파로부터 배를 타고 물을 따라 내려가면서 연변 여러 진 가운데 적이 들어오리라 의심되는 곳을 살펴보았는데 산이 경사진 곳은 나무를 베고 들판은 풀을 베어 후망하는 데 장애가 없게 하였으며 나졸은 건장하고 약한 들은 나누어 더러는 수하게 하고 더러는 척후하게 하였으니 변경은 걱정이 없을 듯합니다. 황보인이 쌓인 장성을 신이 보았더니 모두 작은 돌을 겹쳐서 쌓았는데 대체로 낮아서 적이 넘어 들어올 수 있어 믿을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성 위에 가시나무를 설치하고 기울이거나 무너진 곳에는 구덩이를 만들어 적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이 각 구자의 권관을 보건대 여길창 정민현은 모두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였고 선석필이 가장 재주가 있어 수어를 잘하였는데 지난번 장성의 수비에서 전공이 있었으니 그 사람됨이 쓸만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이 극규는 도건수를 오랫동안 맡을 수 없으니 바꿔 임명하도록 하고 여길창 정민현도 권관에서 바꾸도록 하라 하였다. 권관은 변경의 작은 진에 두었던 종구품의 무관이다. 성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9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조화성기 김은기가 아뢰기를 야차랑은 유구국왕의 서계를 받아온 것이 모두 세 번이었습니다. 처음에 가지고 온 서계의 임무는 전날 다른 사신이 가지고 왔던 서계의 임무가 같았는데 후에 가져온 서계와 이번에 가져온 서계의 임문 자획의 대소가 잘못 따랐습니다. 또 전에 가지고 왔던 서계 안에는 보내는 부험, 인신의 반쪽의 글자를 아울러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 사신이 와서 머무는 포소에서는 반드시 먼저 부험을 합쳐본 후에 접대하였었는데 이번에는 이 말이 없어 더욱 믿기 어렵습니다 하고 도성지 조위는 아뢰기를 야차량은 지난해 우리나라에 왔다가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또 올 수 있겠습니까? 하며 인문이 세 번 서계의 인문과 같지 않은 이는 의심할 만합니다. 저들은 우리가 유고고의 사실을 매우 후하게 대접하고 회봉도 많기 때문에 서계를 위조해 가지고 와서 자기의 이익을 엿보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미 간사함을 알았는데 전례에 의하여 후하게 접대한다면 후에는 반드시 우리를 속이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은 회답하는 서계에 부험이 없으면 믿기 어렵다는 뜻을 명백히 알리고 답사도 줄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허위 이미 매우 명백하니 가지고 온 물건을 돌려주고 접대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는가. 예조에 묻도록 하라 하였다. 김은기 또한 성화 6년에 유구 국왕 상득이 보냈던 도장 찍은 오른쪽 서계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내 아뢰기를 상득이 이 글을 보내고 나서 그 후에 서계에도 이 도장을 찍어 보냈으니 빙엄하여 접대하리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원이 보낸 인적은 상득과 다름이 있으니 서로 맞출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9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야차랑은 지난 신해년에 우리나라에 왔었고 지난 3월에 돌아갔으며 이번에 또 왔으니 그 수레의 원건은 상세히 알 수 없으나 다만 매년 내왕하니 신들도 그것이 거짓인가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저들이 보낸 사신으로서 거짓이 있는 자를 우리가 비록 환히 알기는 했어도 더불어 밝힐 수가 없어 접대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더구나 국가에서 대마도주를 후하게 대우하여 대개 외의 사신이 오게 되면 모두 대마도를 격려하여 노인을 받아오는데 이번에 접대하지 않는다면 도주가 반드시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서계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말하고서 양례에 따라 답사하고 보통 외와 같이 접대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부끄럽게 생각하여 승복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아랜바가 마땅하다.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고 예조의 수도 다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윤필상 2급의 노사신 윤호 허정 정문영 이극균 유지 노공필 이숙감이 의논하기를 야차랑 등이 가지고 온 유구국왕의 도장은 전문을 이루지 못하였고 성화 기해년에 표류한 사람을 해성했을 때의 서계 안의 도장과 같지 않으니 위조임이 매우 명백합니다. 예조 낭청을 보내어 도장이 위조된 연고를 말해주고 저들이 만약 굳이 변명하면서 승복하지 않으면 전후의 도장을 꺼내어 보이고서 질책하며 이나에 너가 가지고 온 인적은 위조되었기 때문에 접대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대해를 멀리 건너느라 고생하며 왔으니
국가에서 특별히 허용하겠다라고 말하고서 거추 사송의 예로 대접하고 단지 회사는 주되 조연의 청구는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여러 사람의 눈을 보니 매우 마땅하다. 다만 이번 일은 대마도에 대해 비록 상관은 없으나 오는 자가 격려하는 곳이니 유구의 석의 인적이 의심스럽다는 뜻을 글로써 써서 알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자 윤필상 등이 아래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신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전문은 전체로 쓴 글자를 말한다. 성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12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예조의 쌀이기를 난관을 동평관에 보내어 유구국의 사신에게 hil문하기를 너희들이 가지고 온 국왕석의 인적이 기해년과 계면년 두 해의 석의 인적과 같지 않아서 믿기가 어렵다 하니 번경이 대답하기를 국왕께서 서계를 봉하여 저에게 주셨고 저는 다만 받아왔을 뿐이니 인적이 같은지 같지 않은지 제가 감히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야차랑은 대답하기를 제가 국왕의 서계를 받아온 것이 이미 4번입니다. 그러나 그 인적이 같고 다른 것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말하기를 한 나라의 임금이 어찌 두 개의 도장을 쓰겠는가? 위조한 것이 명백하다 하니 야차랑이 말하기를 이에 앞서 박다 사람 도안이 수차 유구 국왕의 서계를 받아 귀국에 사신으로 왔었는데 저도 박다 사람입니다. 비록 본국에 사는 자라 하더라도 간혹 나라의 일을 알지 못할 수도 있는데 더구나 저는 다른 곳의 사람이니 유구 국왕이 쓰는 인신을 하나인지 둘인지 혹은 10개에 이르는지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답하는 서계를 빨리 써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하면서 야차랑 등이 매우 간절하게 답서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만약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진 무리가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분을 품을 것이 확실합니다. 우선 그 정에 따라 국왕에게 두 나라에서 우를 통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다만 왼쪽 서계가 없어 오직 인신을 정음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야차랑 범경 등이 가지고 도착한 서계의 인적은 전문을 이루지 못하였고 이전의 서계와 크게 서로 달라서 믿을 만한 사신으로 대접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뜻으로 글을 써서 답하고 대마도주에게 아울러 유시하도록 하소서 하니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윤필상 등이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12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이덕승 등이 차자를 올려 말하기를 신들이 삼가 생각하건대 정승조는 본래 일개 간사하고 이익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단지 공흥이 있는 재상의 아들이고 부마라의 아우라 하여 나이가 채 30도 안 되어 외람되게 무사히 올랐으니 그 사람들의 대략은 조중에서 함께 아는 바이며 상상께서도 환히 알고 계시는 바이기 때문에 군에 봉하여 한직에 둔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마침 경상도를 순행하며 안찰하게 되자 여러 고우리 수장들이 가볍게 여기지 못하였습니다. 기한이 차서 호조판서에 제수되자 부상대구로서 평소에 서로 통하던 자를 기뻐 날뛰면서 공문과 사제 앞에 다투어 몰려들었으니 대개 이익이 있으면 부상대고라는 자들은 반드시 뜻을 굽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외건노비의 공포는 사슴시에 바치고 그 포를 외인과 야인에게 답사한 뒤에 장사꾼들이 면조와 면포를 가지고 이 포와 모두 바꾸는 것이 예사입니다. 연전에 이극돈이 경상 감사가 되었을 때 사슴시와 동네 웅천 등 고을 관리가 공포의 승수를 너무 촘촘하게 하여 바치도록 독촉하니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여겼으므로 사유를 갖춰 계문하니 예조와 호조에 명하여 함께 의논하게 하여서 길이, 너비, 승수를 상세히 정하여 제한을 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 호조에서 배의 견량을 고쳤는데 그 승수를 보면 전의 견량보다 지나치게 촘촘하니 이는 장사꾼들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금년 3월에 정한 견량대로 지난해 신공을 바치도록 독촉하므로 먼도의 백성으로 이미 서울에 운반하여 도착한 자는 모두 바치지 못하고 물러갔으니 명령은 게을리하고 기한은 다그쳐서 백성의 원망을 이룰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국가에서 충주의 가흥창 곧 충청도, 경상도 두 도의 전세를 수납하는 곳에 창구를 설치하고자 하니 안동부에서 군사 100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역사를 맡은 관리가 한 명마다 면포 한 필과 쌀 1두루씩을 거두었고 통틀어 면포 100필, 쌀 100두를 충주에 사는 산호 아무에게 주고는 정화 2천장과 바꾸기로 약속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어떤 사람이 의견을 올려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안동의 백성들이 관아에 장을 올려 고하에 쌀과 배를 돌려받고자 하니 위의 산호 아무개가 듣고 서울에 달려가 호조에 장을 올려 고하기를 강창의 창고 조성이 이제 이미 정리되었으니 제가 값을 받고 준비한 안동의 기와 2천장을 관아에 받아들이시기를 청합니다 하였습니다. 정승조가 값의 다소를 불문하고 안동에 묻지도 않고서 즉시 충청감사에게 의문하여 기와의 시가에 따라 곡식과 바꿔서 군자에 보충하게 하였습니다. 얼마 있다가 이극돈이 안동의 보고에 의하여 돌려받고자 하는 쌀과 배를 회계에 기록하고 위의 부로 하여금 기와의 주인인 산호 아무개를 붙잡아다가 사유를 추문하게 하니 그가 바친 기와의 값인 쌀과 배는 한결같이 전의 수와 같았습니다. 이극돈이 호조에 입문하자 정승조는 이미 충주의 군자에 보충하였다고 말을 돌려대었으며 이극돈이 재차 왕복하였으나 정승조는 끝내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대개 경의 기와 1천장의 값은 면포로 5, 6필에 지나지 않는데 2천장을 곡식과 받고 관아에 들이고 앉아서 100필, 102의 이익을 취함이 옳겠습니까? 들으니 산호 아무개는 정승조의 충주 전장을 맡고 있는 종이라고 합니다. 비록 혹 자기의 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경영하는 바가 이에 이르렀으니 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미뤄보면 안동뿐만 아니라 그때 백성에게서 받은 쌀과 배를 강청해 주고 원래 거주하던 장사꾼 무리들과 목재와 기와로 바꿀 것을 약속한 것은 두 도의 다른 군에서도 모두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통하여 숨기고는 관아에 들이지 않고서 끝내 장사꾼의 이익이 된 것이 또한 반드시 많을 것이니 추가에 조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창의 포화는 오로지 구경을 위한 것이고 외인과 야인에게 답사하는 것 또한 매우 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시에서 마치는 말의 값은 가볍게 줄 수가 없습니다. 경술련의 수교의 어성마 이 외의 일체의 말의 값은 모두 외관에 있는 곳에서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4월의 수교에는 비록 곤례에서 준비한 차비 마라도 반드시 제품이 우수하여 장래 의승에 마땅한 말이라면 경창의 포화를 주도록 허용하였는데 산호, 백동, 서글상, 잉질달, 두허미, 귀봉, 두가이와 역자, 김성동, 흥산 등이 바친 말의 값을 정승조가 사슴시로 하여금 주게 하였습니다. 본시의 관원은 이에 그 법에 의하여 마땅히 줄 수 없다고 회품하였는데 정승조가 억지로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금년에 준 바인데 연전의 문부를 상고해보면 이 같은 종류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대개 이 같은 일의 경영은 법을 무너뜨리고 자기를 이롭게 하는 도모가 아님이 없으니 비록 미관, 소리라도 참할 수 없는 것이 바입니다. 민부는 예전의 지관 벼슬로 국가의 명맥과 백성의 휴책이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요한데 어찌 간사하고 이익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오랫동안 맡겨서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정승조의 방자하고 그리낌 없는 주의를 다스리어 조정과 민간에서 바라는 바를 통쾌하게 하여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조의 한바가 실로 이에 이르렀다면 그대들의 아랫바가 진실로 옳다. 사음부로 하여금 국문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외거 노비는 외방에 따로 독립된 호를 이루고 사는 노비다. 이들은 노비역을 하지 않는 대가로 매년 한 필 내지 한 필반의 신포를 공납하였다. 승수는 포목의 세의 수다. 즉 곱고 거친 정도를 말한다. 견량은 견우어 정한 치수와 양식이다. 이 무는 동등한 관아 사이에 왕냐는 공문서 또는 공문서를 보냅니다. 공이 회의라고 한다. 차비만은 특별한 사물을 맡기기 위해 임시로 뽑아두던 말을 말한다. 지관은 호조의 별칭이다.
선조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12일 갑술 세 번째 기사 호조의 사례기라. 경의 군자창의 오래 묵은 곡식은 별창의 예에 의하여 종자 이외에는 일체 지용하되 모두 가장 오래된 잡곡을 우선 주도록 하여 옛것을 쓰고 새것을 쌓아두게 하소서 하니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윤필상 2급의 윤호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군자청의 묵은 곡식을 별창의 새 곡식으로 바꾸어 쌓는 일은 대전에 실려 있으나 다만 지금 검찰하는 권리가 봉행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이 법을 또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였으며 허종은 의논하기를 옛것을 쓰고 새것을 쌓는 일은 진실로 좋은 법이지만 다만 거두고 나누어 줄 때 관에는 유리하나 백성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더구나 힘써 농사 짓고서 배불리 먹기를 기다릴 때를 당하여 오래 묵어서 먹을 수 없는 곡식으로 굶주림을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신은 아마도 이 법은 시행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하고 이 철교는 의논하기를 이미 군자청을 설치하고 또 별창을 둔 것은 반드시 그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군자는 중대하니 임의로 거두고 나눠줄 수 없습니다. 하였으며 유지는 의논하기를 호조에서 아랫바 옛것을 쓰고 새것을 쌓아두자는 뜻은 옳습니다. 다만 군자는 관찰사가 마음대로 출납할 수 없는데 지금 호조에서 아랫바에 의거한다면 이는 마음대로 창고를 여는 것이니 단서를 열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군자창에 부패하여 바꿔야 할 곡식을 해마다 숫자를 갖추어 계문하게 한 후에 새 곡식과 바꾸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유지의 의견에 따랐다.